1번, 우르르 올라오네. 네, 저는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건강 박사 과정 수료하고 이번에 스코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지점에서 이제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알약이는 거 별 문제 잘 삼키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알약을 삼켰거든요. 정말 씩 삼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루약은 절대 안 먹고 알약만 잔뜩 먹었는데 더 알약을 삼키면 항상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말이 끊어니까 네. 이런 문제였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제 느낌을 항상 바탕으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제가 몸이 아파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활 속에서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운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팁을 좀 드리고자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활운동 첫 번째 코스 연하곤란. 연하는 이제 삼킨다는 뜻인데요. 삼키는 게 어느 순간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알약을 갖다가 사실 요거는 태알이잖아요. 저는 한 열알을 넘게도 엄청 잘 삼켰었거든요. 그래서 꿀꺽꿀꺽 삼키는데 너무 이제 도 같은 사람이라 어 굉장히 많이 알약을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 삼켰었는데 어느 날부터 삼키는 게 좀 힘들어졌습니다.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가슴에서 걸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연하곤란이라는 게 음식물이 이제 꿀꺽 삼켰을 때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연하곤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질병의 하나로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혀가 있고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은 네, 삼키게 되면은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죠.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 식도로 넘어갈 때는 음식물이 숨 쉬는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숨구멍을 막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주게 됩니다. 후두 덮개라는 부분이. 그래서 음식물을 삼킬 때는 이 문을 닫아서 폐 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다시 숨을 쉴 때는 이 후두 덮개가 열리면서 기도로 숨이 들어가게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문제, 연하곤란의 문제는 이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연하곤란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질병적인 이 부분 직접적인 운동 장애 말고 다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삼킴을 주관하는 근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삼킨다는 운동을 할 때 단순히 목에 있는 근육 식도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근육만 가지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 근육을 갖다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 문제고 그 신경계 문제가 전체적인 삼킴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근육을 우리가 삼킴 근육이라고 합니다. 삼킴 근육은 목에 있는 근육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추, 그러니까 목뼈 2번부터 허리뼈 5번까지 쭉 전체 척추신경에 걸쳐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척추신경을 갖다 척추신경이 잘 원활하게 내려가고 척추를 잡고 있는 그 뼈대 심부 근육들이 척추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정상 각도를 유지하도록 잘 유지할 때 그때
우리가 원활한 삼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올라온 연화 곤란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 보통 음식물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나 저항 없이 마시죠.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화 곤란이란 인두로부터 식도를 거쳐 위쪽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기계적인 협착이나 운동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이 돼 있거든요. 결국 기계적인 협착이나 운동성은 근육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 위에 근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세가 구부정하고 등이 구워지면서 가슴 부위가 내려앉게 되죠. 그걸 갖다 흉곽 붕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가슴 부위가 내려앉음으로써 우리가 위가 연동 운동을 하거나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장애가 사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연화 곤란 증상이라고 직접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신경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한 경우 대부분은 어떤 살짝 뭔가 삼키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길 때 가슴을 펴게 되면 잘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잘 넘어가게 되려면은 우리 뼈가 바른 자세, 바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 있게 되면은 우리 엉덩이 골반이 있는 위치가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척추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척추뼈가 휘어지면서 똑같이 그 근육에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뼈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위에 있는 척추, 이게 요추 허리뼈거든요. 허리뼈에 휘어짐이 생기면서 주변 근육이 같이 경직되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니,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삼킴 근육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삼킴 근육은 우리의 항중력근하고 굉장히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중력근도 우리의 척추를 갖다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척추를 갖다가 바르게 세우고 제자리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 삼킴 근육 역시 척추 목뼈 2번부터 허리뼈 5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근육들은 전부 다 심부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심부에서 우리가 쭉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빨대처럼 중간에 꺾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대는 그래도 부드럽게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이 빨대가 잠깐만 공유 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빨대를 갖고 왔어요. 빨대가 이렇게 카메라를 볼까요? 빨대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꺾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꺾어진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곤란하게 돼 있죠. 이 곤란하게 되는 걸 갖다 바로 펴줄 수 있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목 근육이 약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굽혀진 부분을 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굽혀지는 걸 펴주는 것과 이렇게 목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삼킴에 문제가 생기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한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 첫 번째로 제가 5단계로 먼저 마사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화면 크게 보이시나요? 네, 크게 보입니다. 지금 제 얼굴 화면이 크게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크게 보십니까? 다행이네요. 저한테 작게 보여서,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연화 곤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내려서. 먼저 우리 몸이 경직이 되게 되면은, 근육이 경직이 되게 되면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부분이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5단계로 풀어줄 거예요. 자, 1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은 손가락 2개.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옮겨서 앉아야 되나요? 네네네. 자, 손가락 2개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손가락 2개. 자, 요거 2개 가지고 여기
턱뼈에 보면은 각진 부분이 있어요. 턱뼈의 각진 부분 바로 뒤쪽에 쏙 들어간 부분을 양쪽으로 가만히 지그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가만히 지그시 누르면 어느 한쪽이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튀어나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살살살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2개 해보시겠습니다. 손가락 2개로는 요 귀 뒤쪽에 있는 볼록 나온 귀 뒤에 딱딱한 뼈 볼록 튀어나온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요 뼈에서 이어지는 근육이 목뼈, 쇄골 요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요 근육을 갖다가 손가락 2개를 딱 잡으시고 눌러서 이렇게 양쪽을 누르시고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목을 가볍게 풀어주신 거고요. 자, 3번째. 우리 목에 있는 근육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3번째는 손가락 3개. 3개, 3개를 가지고 목 뒤쪽을 풀어주는 건 이렇게 펴고 하시면 되세요. 근데 집중적으로 힘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 3개고요. 목 뒤에 아이고 목이야 하고 뒤에 잡으실 때처럼 아이고 목이 하고 뒤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뒤로 돌아서 목 뒤쪽에 이렇게 손이 닿으실 거예요. 요 밑에 부분과 목 위에 부분 둘 다 한 번씩 풀어주실 거예요. 목 두개골 바로 아래쪽, 두개골 바로 아래쪽에 손을 대시고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고요. 자, 반대손 바꿔서 아이고 목이야 딱 잡으시고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주먹을 가볍게 주시고요.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가볍게 쥔 주먹으로 턱에 있는 근육하고 요 측두근 귀 위에 있는 관자놀이 쪽 근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가볍게 쥐시고 손가락 주로 4개가 닿겠죠? 딱 잡으시고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측두근 옆에 관자놀이 옆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 아, 죄송합니다. 저 인터넷이 끊어졌었네요. 네, 그냥 그거 들어. 아, 그냥 저 화면 잡아주세요. 공유 중지. 아, 죄송합니다. 저 인터넷이 끊어졌었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었네요, 운동을. 네네네. 어디까지 나왔었죠? 식두근 푸는 것까지 나왔었나요? 이렇게?
네, 네. 이제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턱뼈, 각진 턱뼈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쏙 들어간 부분을 양쪽 손으로 잡고 살살살 흔들어서 양쪽이 풀리도록 해줍니다. 2번은 두 손가락으로 여기 귀 뒤쪽에 있는 뼈, 폭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쪽에 손가락을 대고 흔들어 줍니다. 2번. 3번은 아이고 목이야. 목 뒤쪽에 손을 대고 흔들어 줍니다. 네, 양쪽 다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주먹 가볍게 쥐시고 턱 근육과 관자놀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목 근육이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을 일단 풀어주시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자, 가슴 앞에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요. 이렇게 모으시고, 네, 이렇게 모은 상태로 턱을 쭉 하늘로 끌어올려서 턱이 얼굴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쭉 끌어올려 줍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턱을 하늘로 쭉 끌어올리고 가슴은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대가 목을 갖다가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꺾어야지 끌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꺾어지면 오히려 지금 근육이 이제 꺾인 상태라서 신경이 더 잘 안 내려가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가슴을 잡고 쭉 최대한 끌어올리면은 어디가 지금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은 턱 바로 밑에 안쪽 이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침을 한번 꿀꺽 삼켜 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꿀꺽꿀꺽 침을 삼키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소리를 내줍니다. 네. 이 안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 기도하고 식도 부분 근육을 갖다가 쭉 늘려서 탄성을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자, 요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 쇄골 밑에 손을 꾹 누르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뒤로 쭉 젖혀줍니다. 바로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쇄골 밑 손을 눌러서 딱 누르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뒤로 젖혀줍니다. 후, 둘, 셋, 넷,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앞쪽 목을 쭉 늘려줬을 때 기도하고 식도 쪽을 넘어가는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좀 도움이 되는 걸 갖다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면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저희 그 바른 흉추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죠. BB484라고 브라 형태로 생긴 거. 그 부분을 그 제품이 이제 가슴 흉추를 갖다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쭉 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사고가 많네요. 자, BB484라는 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자, 이 제품을 입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흉곽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앞으로 삼킨 근육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찌그러진 부분을 위로 쭉 올려주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 제품의 효과를 갖다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현재 앉은 자세로도 가슴을 갖다 쭉 늘려서 편 상태로 한번 물을 꾹꾹 삼켜 보세요. 그럼 훨씬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흉곽을 갖다가 열어주는 제품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흉곽을 늘려준 상태에서 뒤에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더 도움이 되시는데 앞에서는 밀어주고 뒤에서 잡아주는 바른 어깨와 등을 만드는 저희 SML이라는 반팔처럼 생긴 제품, 이 제품이 뒤에서 잡아서 몸을 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품들이 이제 척추를 갖다가 바르게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척추는 결국은 우리 엉덩이
골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허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른 허리를 만드는 제품이 그 가장 밑에 주춧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주춧돌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입고 계시는 C111 또는 남자분들의 HT111 이 부분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른 허리를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바른 어깨와 등을 만드는 SM880이라는 제품이 등을 쭉 바로 펴게 해주고 그리고 앞에서 흉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BB484라는 제품이 가슴을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의 이제 콤비네이션을 입게 되시면은 연하 곤란을 갖다가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그대로 이렇게 근육이 안에 심부 근육이 고정이 되면서 항중력근이 고정이 되면서 뭔가 삼킬 때 내가 힘들다 자꾸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완화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방송사고 있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원활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너무 오늘 유익한 강의였죠.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예, 의견들 남겨주시고 예,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또 스쿼트 준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분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이동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예,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30개, 오늘 저기 31개 갈게요. 오늘 2월달 시작했잖아요. 또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코 힘, 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셋, 후, 넷,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여섯, 일곱, 후, 여덟, 아홉, 코 세우고, 열, 하나, 둘, 셋, 앉을 때 엉덩이가 펴진다는 느낌. 다섯, 쭉 늘리기,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둘, 너무 많이 굽힐 필요 없고, 네, 코에 힘, 다섯, 올라올 때 후, 여섯, 일곱, 네 개 남았습니다. 여덟, 아홉, 31개, 하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박수. 자, 오늘도 한 개를 더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옵니다. 갑자기. 네, 숨이 차는데 호흡 한번 조절하시고, 예,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 같이 하니까 서른한 게 금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다이어트를 뭐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라는 거는 생활이다. 내 일상에서 내가 먹은 칼로리만큼 내가 뭔가를 소비하면 돼요. 근데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근데 말로는 다이어트를 한다.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가 일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는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월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전국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꼭 한번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에 바코디를 통해서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배운 거 남주자고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또 내 주변의 인간관계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지, 그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일정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지금 현재 6개 지역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2월 14일 광양을 시작으로 대구 영남 지역에 2월 27일까지 지금 6번의 창설이
잡혀 있고 또 지역별로 지금 추가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곳이니까 여러분들 일정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잘 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앞으로 어떤 산업의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꼭 한번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건강 산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337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8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66일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89일차까지 온 거예요. 아, 정말 오래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기 경영 6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2월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산의 어른의 공부라고 하는 인력을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점에서 그래도 한 2만 원 가까이 하는 이 캘린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올해를 하시면 적어도 2만 원 정도는 벌써 번 게 아닌가라는 이 물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이게 달마다 테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2월 달은 형창설안이라고 하는 걸로 공부를 할 때 환경에 굴하지 않는 꾸준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2월 1일이고요. 오늘은 논어에서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함축된 게 뭐냐면 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진실, 그래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를 읽는다. 이게 저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들 스스로에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어제와 같은 무료하고 단편적이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337책을 통해서 뭔가 한번 변해보자. 내 삶에서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내 삶의 큰 변화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늘 공유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 문장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라. 사람들 다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그게 하기 싫어도 해라. 그래서 결국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오래 곱씹고 또 읽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특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일들은 꾸준히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유익한 일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해한 일은 꾸준히 하기가 쉬워요. 가령 맛있는 걸 보고 어떻게 참어? 그냥 먹어야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365일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하셨던 스쿼트 매일 이렇게 31개 또 32개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서 내 체력을 계속 한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은 하기 싫어요. 이거 왜 해야 되지?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기 싫은 그 감정은 사라지지만 내가 그 한 행동은 한 행동의 결과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이라는 건 뭐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그걸 배제하고 뭔가를 꾸준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남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는 거,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까? 이것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를 했고, 각자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현실로 만들까,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한 뇌신경과학자의 논문을 잠깐 봤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이 내적인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머릿속에 있는데 이 에너지가 거의 뭐 대도서관에 10만 권, 100만 권, 1000만 권 정도의 이 에너지, 잃는 에너지를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할 때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형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생각들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일들은 얼마만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읽어내는 그런 형태의 이 독서 능력과 거기에 발휘되는 에너지와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과 거의 비등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작은 생각은 그 도서관에 있는 몇 천만 권의 책을 읽는 에너지와 거의 비등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생각만 위대하면 뭐 합니까? 내 삶에서 이게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각에 있는 이 에너지를 현실로, 즉 종이에다가 글로 적을 때 이때부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죽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죠. 그런데 이걸 내가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이것은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여기에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적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다른 단계로 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는 거를 기준과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내 나름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건데,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정의를 내려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면 자유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신체적으로 자유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건강한 상태. 그럼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하루에 물을 너무 안 마시는데 하루에 적어도 뭐 500ml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4번 정도를 마시겠다. 뭐 3번 정도를 마시겠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시간마다 그것을 실천하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과를 관리하자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얘기면서 큰 테두리에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기 경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건강이라고 하는 분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다뤄야 되고 돈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며 그로 인해서 내가 세 개의 통장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영의 기초를 또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규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모두가 자유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제약과 제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사고 싶은데 돈의 제한 때문에, 돈의 제약 때문에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자유한가요? 그건 자유롭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법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돈을 쓸어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 일터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뭐 하고 싶은 일, 또 어떤 시간,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에 대한 제약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예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구속받고 있는 것이죠. 선택적 구속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는 없기에 우리의 삶을 그럼 좀 바꿔보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 사이클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율입니다. 이 규율은 룰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프린시플, 원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규율, 룰, 규칙과 원칙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체계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어지게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 아침에 일과의 기상의 시간과 기상을 하자마자 제가 하는 루틴은 침구 정리예요. 이건 저에게 있어 규율입니다. 룰이에요. 그리고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침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은 건강식품과 물을 먹는 거. 깨끗하게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요. 그 물과 함께 이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루틴대로 하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규율이라고 부르고 그 각본대로 기계적으로 제가 몸을 반응하는 걸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규율에 잡힌 삶은 역설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제 일과를 보면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고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뭐 옥저는 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삶에서 자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규율에 대한 이야기와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체계적인 규율을 갖는다는 거고 그 체계적인 규율은 성공을 공식으로 짜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설계된 체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성공의 어떤 공식을 갖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책들을 제가 읽고 또 요즘에도 많은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공통된 맥락이 있어요. 이 많은 책들의 공통된 맥락은 무엇일까요? 네, 채팅으로 남기실 수 있는 분 한번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왜 읽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죠.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화하자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사람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죠? He can do, she can do. 그죠?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돼? 우리는 왜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런 책들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책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이 책들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봤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봤고, 나는 또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 방법이 나한테는 먹히던데,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들한테도 먹히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이 책의 맥락 아닙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던데. 그죠?
그래서 이 책들의 공통된 맥락은 행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틀렸고 나쁘고 뭐 비하하고 부정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보면 초점이 좀 다르고 목적지를 향한 설계가 좀 다르고 목표에 대한 이해가 다소 좀 부족했고 또는 몰랐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시간을 리셋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시간을 바꿔라. 두 번째, 장소를 바꿔라 또는 공간을 바꿔라. 세 번째, 사람을 바꿔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일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라. 그래서 환경을 리셋하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자기계발서의 핵심이에요.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캐지 부자 뒤에 가서 부자의 줄을 서라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시권 내에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책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저희가 그랬듯이. 그래서 책에서 답을 찾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봤더니 제가 지금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엑기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 쓰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면 나만의 패턴이 보여요. 내 삶의 행태가 보여요. 행태, 행동과 태도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것은 내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다. 목표를 관리하는 것의 핵심은 사건 관리이다. 사건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뉴스 시사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별로 일어났던 행태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사건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 나를 둘러싸고 어떤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내가 사는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의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파악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만의 예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노란색 박스로 제가 회사 업무나 공적으로, 즉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들은 시간마다 기록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칠을 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 자기계발이라든지 저의 성장과 또 뭔가를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을 사적 업무, 개인 우선 과제와 개인 자기계발 시간이라고 해서 분홍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정의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이런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죠. 말 그대로. 그걸 통칭해서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끄적거리는 시간이나 취미, 여가 시간. 그래서 위의 일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 있죠.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 보는 시간, 이런 거 다 여가 시간이잖아요. 근데 취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하얀색으로 그냥 색을 칠하지 않으면 구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제가 구분을 하면 어떤 표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뭐 하고 사는지 이런 거 여러분 굳이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전체를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주의 기록이에요. 주간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하루의 기록을 주간으로 펼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펼쳐 놓게 되면, 아, 이번 주에 업무 내가 어떻게 행태를 보니까 노란색 박스가 많네. 그러면 제가 회사 일을 좀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하얀색 박스가 좀 적네. 제 취미나 중요하지 않은 일, 또 이런 여가 시간에 보낸 시간이 좀 적었네. 또 분홍색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하는 과제, 자기 개발 이런 시간이죠. 자기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썼네. 그리고 하늘색은 식사 및 휴식 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자기 개발도 소홀하지 않고 적절한 어떤 밸런스를 잘 나름 유지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놓으면 내가 지금 일을 어떤 방향으로 잘 하고는 있는지 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 해서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의 사건 관리가 되고 결국 사건 관리라는 것은 목표 관리와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얀 것만 잔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표에 멀어지게 되겠죠. 또 파란색, 하늘색 뭐죠? 뭐 밥 먹는 시간, 휴식 시간만 잔뜩이면 당연히 목표와 당연히 또 멀어질 것이고 또 개인적인 이 분홍색만 잔뜩이면 회사와 관련한 목표와는 또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 분석하고 행태 관리입니다. 시간은 관리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리를 하는 거고 사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행태 관리를 해야 되고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거죠. 기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 거고 또 회사 업무와 관련한 그런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5가지씩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5가지도 많습니까? 그러면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3가지도 많습니까? 그럼 1가지만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여기서 규칙은 1가지만이라도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서 내가 그 목표를 예를 들어서 개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출첵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스쿼트를 이번 주에 31개씩을 하겠다. 라고 여기다가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그걸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해 나가면 나 스쿼트 목표를 세웠는데 안 했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된 거죠. 즉 사건 관리가 안 된 거고 행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럼 행태 관리를 해야죠. 너 이거 왜 안 했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니? 그럼 이건 너 진짜 네 목표가 아닌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너 다이어트 하겠다는 건 너 거짓말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2번째 개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라고 하는 큰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를 매일매일 31개 그리고 주마다 뭐 이렇게 개수를 늘리겠다. 안 했어. 2번째. 그러면 행동을 안 했으면 뭔가를 트레이드 오프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을 한 그릇을 다 먹는데 숟가락으로 3숟가락을 푸고 나서 나머지만 먹어볼게 라고 내가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또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일요일 했니 안 했니? 월요일 했니 안 했니? 화요일 했니 안 했니? 수요일 했니 안 했니? 체크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사건 관리가 되죠. 그다음 사건 관리가 안 됐으면 행태 관리를 또 분석해야 되죠. 행태 관리를 분석하고 나니까 또 안 했어.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하고 너 왜 다이어트 안 하니?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니? 잔소리만 해봐야 우리의 뇌는 더 똑똑해요. 더 안 할 방법을 찾고 더 합리적인 변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 거고 내 감정이 느낄 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마음의 가슴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루다 보면 점점 내가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스쿼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식사에 숟가락으로 한 2숟갈 정도 떠내고 작은 밥그릇으로 공기를 아예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숟가락으로 미리 2숟가락을 덜어내고 먹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식당에 가가지고 뭐 추가 식사나 이런 밥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미리 제가 밥을 조금만 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그릇을 저한테 이제 서빙을 했다가 제가 옮겨놓고 했던 밥은 그 식당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식당에서도 그만큼의 쌀이 낭비되는 거고, 저도 먹지 않는 밥이 와서 그걸 덜어내면 그건 반드시 잔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돈에 대해서 같이 지불을 했지만 제가 안 먹는 음식 쓰레기가 또 발생되고 잔반 처리 비용이 또 이중으로 발생되죠. 식당 주인은 이 쌀값이 더 지불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밥인데 안 먹으니까 낭비가 더 됐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반은 또 잔반 처리 비용이 발생돼서 삼중 비용이 발생이 되게 돼요. 이건 사회적 손실이고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밥 거기 주시는 거에 3분의 2만 덜고 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 남은 밥은 또 다른 손님에게 줄 수가 있고 잔반이 줄기 때문에 음식 처리 잔반 비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목표하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충실해질 수가 있죠. 3명 다 윈윈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하느냐? 이건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는 얼마나 많을까요? 직장인분들 회사 자산이라고 뭐 A4 용지 마음껏 쓰고 계십니까? 그런 거 다 낭비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이 귀하지 않다? 그러면 절대 부자 되지 못합니다. 절대 부자 못 돼요. 그 행태로는, 그 행동과 태도로는 부자 될래야 결코 돈이 그분한테 안 올 테지만 와도 그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내 목표,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목표에 얼마나 진심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래야 이 과정들이 단계가 되면서 내 목표가 현실이 되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내 삶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이 일정표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일정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뭐 엑셀 파일이든 출력하실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든 드릴게요. 보시고 해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